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선생님 택일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제가 사주 상담은 절대 안 해드리거든요. 저는 일체 상담을 안 해드려요. 뭐 돈 받고 상담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택일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제가 택일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은 택일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택일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택일은 어떤 것은 꼭 하는 게 좋은가, 또 어떤 택일은 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 택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 드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첫 번째, 택일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택일이 이사택일이죠. 이사택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언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택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편하신 날 편하신 날 이사하세요. 가장 좋으신 날 이사하세요 라고 해드립니다. 이사택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사택일은 꼭 해야 된다는데요, 이사택일 뭐 예를 들어서 대장군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 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대장군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잖아, 그죠? 이 진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군 방향은 예를 들어서 겨울을 말하는 해자축 이런 방향 같은 경우는 서쪽이 대장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봄을 말하는 인묘진 이런 때는 이제 북쪽이 대장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진이잖아, 그죠? 이럴 때는 북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장군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조선에서는 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가작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가작통법이라 해가지고 5가구가 서로 간에 감시를 했어요. 왜? 세금 못 내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적당한 사유를 내서 그 관청에서 도장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이사였어요. 그래서 이사택일은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생기복덕일, 그 다음에 이사길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삿짐센터 배불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 사주와 우리 오행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택일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개업택일 같은 경우 문의를 해요. 이것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동료분들이 오시기 가장 편한 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결혼택일이에요. 결혼택일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들 궁합이 좋은가요? 궁합이 좋으니까 결혼을 하죠. 궁합이 나쁘면 결혼 못 합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궁합이 둘이가 딱 맞아요.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운이 변하고, 또 이제 각자 남자의 대운이 변하고 여자의 대운이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삐걱대게 되는 건데, 이 결혼택일 이때는 결혼하는 날, 이때는 궁합이 두 사람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이 결혼택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날 택일을 하면 좋겠죠. 과거 왕가에서도 결혼택일은 했어요. 결혼택일은 혼례택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했어요. 우리 풍수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택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굳이 하시고 싶다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하는 택일이 무슨 택일이냐면 출산택일이죠. 아기 낳는 거, 그죠? 자,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산택이라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기를 위해서, 아기한테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출산태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 출산태길을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산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학이 지금같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산모의 기운이, 출산하는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운이 강한 날 태기를 해서 애를 낳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산모가 건강하니까. 출산태길의 목적은 산모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산모 때문에 출산태길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애기 좋은 사주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태길을 하는 것은 연, 월, 일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산모를 위해서 해요. 일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시는 이제 애기한테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는 시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산모한테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은 그런 날과 시를 찾자라는 게 출산태길인데,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을 때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밖에 좀 돌아다녀도 차가운 기운을 쐬도 감기 안 들죠. 그런데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오늘 뭔가 찌부둥하고 이럴 때는 돌아다니다 보면 대만 감기 들잖아. 그죠? 이렇듯이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애를 낳아야 나중에 여기에 대한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나중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출산 후유증이 되겠죠. 후유증, 그죠? 나중에 가서 출산 후유증이 없거나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운이 나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아무 때나 애를 낳게 됐을 때는 다행히 좋은 날이면 괜찮은데, 나쁜 날 같으면 산모의 기운이 다운되니까 뭔가 들어와도 해가 되는 거예요. 병에 전염이 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출산태길은 가능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출산태길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산모도 좋고 애도 좋으니까. 그래서 출산태길은 꼭 하시길 권해드려요.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태길인데, 이 두 가지는 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또 출산태길은 꼭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과거 우리 원래 태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합방일을 태길을 해요.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하는 날, 이때를 태길을 해요. 왜? 왕의 기운이 좋은 날, 기운이 승한 날 태길을 해서 합방을 해야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편적으로 남자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아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모든 집을 막 이끌어가고 집안의 모든 걸 이끌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집은 거의 대부분 아들이 많아요. 대신 또 여자의 목소리가 큰 집은 딸이 많아요. 딸이 많아요. 이게 그 사람의 고유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운이 전염이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합방일을 태길을 했어요. 다음으로 태길한 게 결혼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 기운이 좋은 날 맞춰서 결혼시키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때 보는 게 이제 궁합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장담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궁합 제대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합 보러 가실 필요 없어요. 특히 얘들 둘이 뭐 결혼을 하면 얘 때문에 얘가 망한다,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명이 짧다, 뭐 어떻게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 없으니까 절대로 이런 데 쏙지 마세요. 궁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두 사람이 완벽히 결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궁합이지, 두 사람 잘 살다 못 산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게 궁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태길은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출산태길은 과거에는 무조건 했어요. 왜? 그래야 산모가 건강하니까. 기운이 좋을 때 태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기가. 그래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태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은
애를 위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산모도 좋고 태어나는 아기도 좋으니까 출산 택임만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하지만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유도분만 하잖아, 그죠? 유도분만 하니까 이 유도분만 하는 날짜를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 유도분만을 해서 태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한테 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낳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날짜 중에서 가장 좋은 날 산모가 출산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리듬은 항상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기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잘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여러분들도 컨디션 좋은 날 있고 컨디션 나쁜 날 있잖아요. 그 컨디션 좋은 날 이런 날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나쁜 날 이런 날 하게 되면 출산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산후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나라는 것이 출산택일이다. 이 네 가지 꼭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절대 이사택일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편한 날, 편하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회사 여유 있을 때, 또 집에 여유 다 끝났을 때, 계약기간 끝나서 편할 때 그때 하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택일에 관한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